나 여기 갔다 왔어. 와, 신세계. 와, 이런 세상이 있네. 안녕하세요. 미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8년 대입 제도 바뀌잖아요. 즉, 2009년생 친구들, 현재 중등만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미래 왕언이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데요?를 같이 알아보려고요. 솔직히 2028년에 일어날 일들이 아세요? 다들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4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함이 뭔데요? 오만함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다고 여기며 남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자만심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몰라요. 아니,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다들 알아요? 인간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이게 정상 아닌가? 정말로 저는 모르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로지 제가 미래를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갔어. 어딜 갔어?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지. 제가 정보 습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반말로 설명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 갔다 왔어. 와, 신세계. 와, 이런 세상이 있네. 너무 약간 신기와 충격이었어. 참고로 영상 촬영 허가 받았어요. 사진, 영상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만 나눠준 책자하고 자기 얼굴 이상하게 나온 것만 이제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어요.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 설명회예요. 와우, 진짜 부모님들이 모르더라고. 뭘 몰라. 아니, 대입은 초3. 늦어도 중3 때 이미 다 끝나 있다니까? 뭐가 끝나? 아니, 이미 전략이 다 세워졌다고. 그리고 이제 달리는 거라고. 그래서 늦어도 초5 때 막 학군지로 이사 가고 난리 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고3 때는 딱히 뭘 할 게 없다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다 알아. 다 알잖아. 몰라? 고3 엄마들 나한테 전화하잖아. 아빠들 나한테 전화하잖아. 아이, 그러면 그냥 덕담 좀 해달라고 그래. 아이, 뭐, 제가 또 많이 가방끈도 길고 하니까 그냥 덕담 좀 해달라고 그래. 아니, 그럼 돈 안 받고 그냥 덕담 해줘.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저희 애는 유치원이에요. 200명 중에 유치원 엄마 나 하나야. 대단하다. 미리 가서 있는 거야. 몰라, 그냥 가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말고요. 학고 유튜버 말고요. 21만 구독자 분당 강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낫잖아요. 그쵸? 아니, 미술학원에서 하잖아, 대입 설명. 아니, 그거 왜 안 가고 저희 가서 있는 거야? 나 홍대 창조의 아침하고 대치동 미술학원 설명회 있거든. 나 등록을 해놨어. 심지어 노쇼 방지 돈도 받아. 근데 못 가. 왜 못 가? 얘는 저녁 6시에 하더라고. 그래서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 근데 오늘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애가 유치원에 있으니까 가봤어. 키워드로 좀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 2028 데이 키워드.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건 알지? 그러면 우선은 1등급 받는 애들이 늘어나. 그러면 극상위권은 더 치열해진다. 인서울에서 한 6,000명 정도를 미대에서 뽑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좀 상위권을 3,000명을 뽑는다고 해볼게. 그럼 매년 24,000명이 지원을 하는데 다 상위권 가고 싶지? 그럼 1등급 받는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야. 제 얘기를 해볼게. 2개의 고등학교가 있어. 1번 학교에서 학생이 1등급을 받았어. 그 학교 내에서 1등급의 비중이 20%야. 2번 학교가 있어. 또 1등급을 받았지. 여기는 와우. 학교 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50%야. 그럼 어디가 또 치열하니? 2번 맞고요. 맞습니다. 요런 학교들을 우리가 학군진의 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학군지 애들은요, 다 공부 잘해. 알죠? 분당 강쌤이 그랬다니까? 1등급은 현재 9등급제 학교에서 한 반에 만약에 애들이 좀 많아. 그러면 17명이 1등급이고요. 애들 수가 적어. 그러면 적어도 11명 정도가 1등급이래. 이 숫자가 더 많아져. 와우, 그냥 다 1등급이야? 그러면은 학군지에서는 원래 정시파래. 학군지에서는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워. 왜냐면 다들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수능을 노리고 공부를 하는 거래. 그래서 수능파 가 학군지에 사는 게 유리하대. 그리고 나는 수시로 가겠다. 이러면 내신 따기 치열한 학군지가 아니고요. 쉬운 데로 가셔야 되겠죠.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로요.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한다고. 어떻게 학군지 가? 말아? 가? 말아? 도대체 학군지가 뭔데요? 어떻게 나는 학군지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학군지는 좀 교육적 목적으로 설정이 된 지역으로 특정 학교나 학군에 소속된 학생들이 거주하는 구역을 말해요.
보통 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교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순위 매기기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라는 블로그님이 본인의 순위를 정해놨어요. 1위부터 10위. 좀 들어본 동네 있잖아. 대치, 반포, 목동, 분당, 안양, 평촌, 대구 범어동, 대전, 둔산동 이런 지역을 말해. 서울대에 간 학생이 많고 학원이 많은 그런 동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요. 전세가율이 75에서 75% 내외를 유지합니다. 되게 비싸. 되게. 아파트 가격 보시고 전세가 보시면 아우 전세가 가격 비싸네 이러면 학군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월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마음을 먹으면 또 못 갈 건 아니거든요. 아우 우리 집은 못 가는데요. 이러면 고민을 안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엄마들이 유치원 때부터 고민한다고. 이게 의대? 아우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학원 라이딩 하기가 너무 힘들어. 애 둘이잖아요. 학원 라이딩 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니까. 한가인 씨처럼요. 그래서 그냥 학원이 도보권인 대로 가고 싶거든요. 쉽지 않지. 결정이면 쉽나? 하여튼 배경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요. 오늘 분당 강쌤이 한 말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요거는 미대 아니고 문과 이과생 내용입니다. 하여튼 정리 빠르게 고고고. 우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탐, 과탐이 더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3분의 1 이상이 2등급을 받게 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선은 교재도 아무나 선택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EBS 교재가 고3 교재가 수능 연계율이 50%가 넘어가는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감소 표시를 확인을 하시고 유사품에 주의를 하래요. 대입이 통합형, 융합형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간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이걸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논술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논술, 서술형 문제에서 학생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래요. 학생이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주장을 하면, 즉 내 생각을 말하면 궤변이 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생각 중요하지 않고요. 모범 답안을 이해하시고 핵심어를 고르시고 그 핵심어 위주로 서술을 하는 거래요. 국어가 지문의 길이가 1.5배가 늘어나가지고 절대 시간과의 싸움도 있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균형이 있는 아이, 즉 기본기가 있는가. 두 번째 그동안 누적된 결과치를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간대요. 그래서 선행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무공비, 초등사회 과학 위주로 교과서만 완전하게 이해를 다시 시키래요. 그러니까 방학 때 교과서에서 모르고 넘어간 내용을 방학 때 문제지를 다시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메꾸고 넘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학생에게 맞는 진도, 교재 양이 정말로 중요하대요. 수포자인데 막 수학 문제지 블랙 라벨 풀고 있고 이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선행보다 심하다. 현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어, 수학은 시간적 압박이 상당하대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수학 연산을 빠르게 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과탐, 사탐이 더 중요해진다. 반드시 한 학기 전 거를 복습을 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5등급인데 갑자기 1등급 맞고 서울대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역전하는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평체자라고 공부머리는 평범하고 체력이 높고 자신감 있는 애들이 이런 게 가능하대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애들이 지금 5등급인 애들인데요. 근데 강쌤이 가셔가지고 야 너는 서울대 가래야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애가 네? 제가요? 제가요? 막 이런대요. 그러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모님한테 가서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시킨대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 부모님도 똑같지. 네? 우리 애가요? 지금 5등급인데요? 서울대요? 농담을 하시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웃는데요. 정말로 우리 아이를 볼 때 어렵겠지. 얘 정말 어려운 거 안 돼. 근데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대요. 우리 애를 믿어주래요. 이런 선택 같은 건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고 극복을 하셔서 성장을 하면 된대요. 멋진 말이죠.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PPT가 있어서 더 되실 거예요. 미대도 마찬가지예요. 홍대, 서울대 갑자기 하루아침에 준비 안 돼요. 보통 고1 때부터 미활, 세특, 창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면접의 난이도도 정말 높아요. 거의 아예 다른 레벨이라서요. 비실기다 보니 면접, 이런 행정적인 서류들, 그리고 내신 정말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셔야지만 또 가능해요. 고1 때 시작하셔도 돼요.
논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논술 문제 보셨어요? 이게 연세대 논술 문제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우선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엄마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요. 독서 시키고 토론하고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대요. 논술이랑 전혀 상관없대요. 논술은 우선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고2 겨울방학 때 논술 시작해도 된대요. 그리고 학생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논술 모범 답안을 이해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 미대 왕언니예요. 근데 중학생 친구들 미대 가겠다고 하면 3번 아니고 딱 2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중3 친구들이 저한테 미대 어떻게 가요? 이렇게 제게 물어보시는데 답변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물어봐요. 왜 미대 가고 싶어? 어떻게가 아니고 왜가 너한테 있어? 근데 그냥 멋져가지고 옷 잘 입는 걸 제가 좋아해서요. 저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해서요. 연예인 옆에 보고 싶어요. 스타일리스트야.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멋진 대답이에요. 정말로 저도 연예인 옆에서 보고 싶어요. 변우석 바보. 근데 미대는 사실 돈이 2배로 드는 게 맞아요. 학업 비실기는 좋아요.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학업 실기파는 학원비가 더 들어서요. 또 공부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대를 어떻게 가요?에 답을 드리기 전에 부모님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먼저 논의를 해보셔야 된다. 실기 학원비, 공부 학원비, 미대가 대학 등록금이 더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먼저 부모님하고 지원이 가능하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꼭 먼저 논의를 해보시고 부모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때 어떻게 해에 대한 정보 탐색 활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즉 내가 왜 미대에 가고 싶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하고 현실적인 학원비, 대학 등록금, 대입 준비 지원이 가능한지 의논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미대를 갈 건지 정보 탐색 활동을 해보시면 좋아요. 보통은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미대를 갈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정보 탐색 활동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죠. 학원비가 들겠죠. 미술학원비든 뭐 공부학원비든. 아니 그래서 학생들이 돈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우 참 딱한 게 학생의 본분이 돈을 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 걱정해서 뭐 하냐고요. 그냥 시간 낭비지. 그래서 정보 탐색 활동 먼저 하시면 결국 돈 걱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차마 부모님한테 물어도 못 보고 그냥 소가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에너지 시간 낭비잖아요. 그냥 부모님한테 바로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어차피 내가 돈 벌 거 아니잖아요. 학생 있으면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돈 걱정해봤자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미대가 가고 싶은지 부모님하고 상의 후에 결정이 조금 정석 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에너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요. 결론 미대도 똑같아. 사탐, 과탐이 중요성이 커지고 상위권 미대는 더 치열해진다. 1등급이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누적된 결과치를 쌓아가셔야 된다. 정말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학생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요. 대학의 입맛에 맞추셔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2028년이잖아요.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갖고 또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흐름, 추이, 대입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냥 맨날 대입제도 바뀌고 막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차분하게 대응이요. 아셨죠? 저도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엄마 뭐가 중요해? 제 자식이요. 아빠 뭐가 중요해? 제 자녀요. 1위도 2위도 3위도 순위가 자식, 자녀, 내 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알아가 봐요. 저는 백성예대, 정화예대 준비하는데요. 저는 서울대, 홍대 이거 아닌데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준비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막 대회 나가고 상 타고 막 국가 자격증 따고 막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제가 발로 찾아다니면서 정보 습득하는 거 잘하거든요. 질문을 잘해서 저도 궁금한 거 바로 가서 물어보거든요. 백성예대가 좋아요? 정화예대가 좋아요? 요런 거. 그래서 20년 경력 미용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도 차차 해드릴게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입 전략 세우시는 거 중요해요. 전략이 없이 전쟁에 나간다? 그럼 무조건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기기가 확률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유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5개사 비교도 해놨어요. 그리고 학생분들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체력 낭비예요.
체력이 남아 돌면 나 좀 줘, 나 좀 줘.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100%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답변이 가능한 질문은 답변을 해드립니다. 무료 지식 나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정보는 몸으로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다 카더라예요. 현장에 가서 몸으로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자. 요거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적은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요 PPT 내용들은 보시면 좋아요. 분당 강쌤이 사인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의 거의 연예인이에요. 엄마들은 분당 강쌤이 더 좋아. 연예인보다. 우리 애 스카이버스 태워보낼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인도 받아왔어. 우리 애기 유치원인데 태워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너무 멋지죠? 여긴 디자인 진흥원이에요. 야탐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